안녕하세요. 일기 쓰는 마녀입니다. 며칠 만에 다시 와서 앉았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머릿속엔 오늘 마을학교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요. 그건 그거고 또 머릿속에 있으니까 순서는 정해놨고, 오늘은 내가 왜 연애소설을 쓰기로 했는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냥 또 문득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 연애소설을 쓰려고 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되게 예쁘게 생긴 친구가 소설을 쓰고 있다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 아이들한테. 그런데 그때는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었죠. 그 소설이. 왜냐하면 그때 넌 순진해서 안 돼. 그러면서 나한테 슬쩍 로맨스 책을 전해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로맨스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난 다음이어서 친구가 쓴 소설은 정말 너무 유치했고 내용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미가 있거나 뭐 큰 트릭은 없었지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하니까 뺏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정자체로 노트에 한 2장 정도를 빼곡하게 오타 글씨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 썼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도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써봤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만들어서, 동화책 같은 걸 이야기를 만들어서 동생들이랑 뭐 이렇게 동네 언니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냥 막 들려준 일은 있었는데, 글로 써보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트 반쪽도 제대로 못 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주제는 쓰고 또 쓰고 뭐 다시 쓰고 그러면서 글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칭찬받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나의 상상력을 글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글을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무의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그래서 더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관심을 두고. 그런 생각들을 담아서 오늘은 글을 써보았습니다. 마녀의 아침 2674일째, 글을 그리고 싶었다. 연애 이야기로. 연애소설을 써본다는 생각은 아마 사춘기 때부터였는지 모른다. 나는 친구 손에 이끌려 순정 만화도 하이틴 로맨스, 실루엣 로맨스 이런 책들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 독서 모임을 하게 되고 연애소설을 읽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우연히 너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나중엔 나의 오해였지만, 저는 파울로 코엘료의 책이 연금술사 같은 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부류의 책이겠지 하고 도서관에 있을 때 도서관 책들 구입 목록에 이 책을, 제목이 특이해서 이 책을 추가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죠. 전부 다 보지는 않고 그때 왜 이 책을 끼워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추가로 더 목록에 추가를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급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하는 편인데 아마 밑분들도 약간 조급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책을 도서관에 그냥 일반 서거에 꽂아 놓지 못하고 교사들만 이용할 수 있게 따로 비치를 해놨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엔 너무 뜨거운 장면이 많이 나와서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연금술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소설도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건 하나의 그냥 그것도 삶이고 이것도 삶이고, 우리 수도승이 아니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쪽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삶은 모든 게 우리 삶에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거기에 먹는 것이 기본이라면 성생활도 기본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뭔가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성생활도, 잠자는 것도, 수면 시간, 성생활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지만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것들, 의미 있는 것들, 좋은 가치관, 옳은 정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 삶에 많은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사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까지 했지? 언젠가 우리 충주에 책이 있는 글터라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갔었던, 시간을 보냈었던 책이 있는 글터라는 서점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반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책 있는 글터하고 같이 분점을, 주덕에 하늘문고라고 분점을 냈었는데 거기에서 연애소설을 읽는 모임을,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밴드가 아마 존재할 건데 그 연애소설 읽는 모임 2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처음 연애소설을 읽는 모임은 주덕에서 했었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독서 모임을 계속 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보자 해서 연애소설을 읽는 모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든 책에서, 우리의 책에서, 읽는 책에서 연애의 관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정서하고 삶의 이야기로 가더라고요. 이게 아직 한국 정서가 조금 약간 폐쇄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저희 나이대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그런 가치관들 속에서 자라나서 그럴까요? 시대적인 배경과 너무 객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가치관으로의 이야기를 해서 뭐 낯뜨겁거나 뭐 그런 거를 뭐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또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제일 기억나는 책이 건지 감자며칠, 파이클럽, 이거 전쟁 속에서 있었던
음,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연애소설에서 연애소설다운 연애를 뭐 사랑 이야기가 주제기는 하죠. 작가가 그 섬으로 와서 사랑을 나누고 다시 떠났으니까 사랑 이야기이기는 한데 뭔가 아쉬운, 뭔가 너무 정석적이고 역사적이고 너무 객관적이고 그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런 연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일상에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었겠죠. 그리고 사랑이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색깔의 다른 그림들을 글로 어떻게 엮어가야 할지 사랑의 중점을 맞춘 그 사랑의 시작과 사랑할 때와 그 사랑하고의 마무리 두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마무리의 그 사랑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주변 것들을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언젠가 만들 날이 오겠죠. 지금도 또 지금 생각이니까요. 그냥 말로 하는 거니까 뭐 또 잊혀지겠죠. 지금은 그런 연애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불륜을 보게 되었고 나는 잠시 충격을 받았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랑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소설도 쓰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글로 그리고 싶었다. 사람들의 사랑을 글로 그리고 싶었다.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내게 쌓여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소설 속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겠다. 사랑은 옷을 적게 입어야 오롯이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처음 다비드상을 보았을 때와 윤승진님의 순수한 여자의 크로키 그림을 보았을 때와 먼저 뵙고 그림을 나중에 만난 구자승님의 여인들의 그림도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뜨거웠었어요. 벗은 모습을 별로 보지 않아서 저는 목욕탕도 자주 안 가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선은 참 아름답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름다움으로만 보면 성도 아름다움으로만 보면 또 아름다운 것이겠죠. 반대로 단점을 보고 그것에 그런 더럽거나 뭐 아니면 다른 색깔을 입혀서 보면 또 다른 그림으로 그려지겠죠. 권력이나 암투나 뭐 유혹이나 그런 걸로 보면 또 그렇게 보이겠죠. 가장 객관적으로 글을 쓰고 싶지만 꼭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주관적이니까요. 그리는 이는 자신의 그림을
그림을 그리고 글 쓰는 이들은 자신의 글을 쓰면 된다. 감상은 보는 이들의 경험과 심중의 눈에 있다. 그 사람의 심중의 눈에 있다. 다시 나의 연애와 연애 이야기를 생각한다. 내게 쌓인 연애 또는 사랑 이야기들을 생각한다. 공부와 연습이 필요하다. 말하기에는 낭독이 도움이 된다. 글쓰기에는 필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연애 소설의 정석 같은 소설이 있을까? 나는 필사를 하고 싶다. 이게 진짜 연애 소설이다 할 만한 연애 소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막내는 이런 책을 대출했다. 가설과 연구라는 단어는 가까이 하고 싶은 단어가 아니라고 말했다. 친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불륜을 대출을 해서 손에 들고 보려고 했는데 저는 손 느낌이 좋거든요. 종이책이. 그런데 종이책은 없답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자책으로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6월달이 돼야 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불륜 안내에도 잘 나와 있고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편집 그쪽에서 올린 이야기들이니까 책 소개도 보실 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하나도 없지만 늘 언제나 책을 읽으면 책 읽을 때도 왔다 갔다 하다가 푹 빠졌다가 딱 책을 덮는 순간에 남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저한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해서 저도 힘들고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오래도록 잔상이 남아서 많이 힘들어 했었던 다른 사람 인생이 저에게 들어와서 많이 힘든 시간들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이나 사회복지사, 미술치료, 상담치료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게 나를 그런 것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그거를 그때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지만 공감할 수 있지만 감정이입까지 내가 해서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그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습관처럼 힘든 기억이나 감정이입이 되거나 그러면 그 순간에만 그렇게 되고 자리를 뜨면 이야기가 끝나면 기억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었던 게 무의식으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책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들을 감정이입이 되는 나를 만납니다. 영화 보기, 드라마 보기에서도 울기도 하고 모든 관점이 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아프고 생각하고 내가 저 시대에 저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곳에 있었다면 내 남편이라면 내 아이들이라면 내 부모라면 내 부모가 나한테 저랬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객관적이지 않고 기억에 남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공감과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려면 다른 것들이 필요하죠. 오늘의 나를 보호하는 것이 그때 몰입해서 감정이입, 공감까지 하고 그리고 그 순간이 끝나면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원래의 나를 돌아오는 것.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아요. 가끔 그 감정이입이 오래 갈 때도 있어요. 모든 순간에. 아마 모르겠다. 거의 기억나지 않는 나의 분류는 내게 파울로 코엘료의 잔상이 연금술사에 너무 강하게 내려앉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코엘료를 수도승처럼 생각했었나 보다. 늘 책 속에만 있던 시간들에서 많이 멀어진 지금 내 책들이 늘고 있다. 기록에서 사실의 상상력을 더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써보고 싶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듯 나는 글을 그리고 싶다. 나는 글을 그리고 싶다. 그림 그리듯 자유롭게 내가 들은 내 주변의 사랑 이야기를 너무 아프고 슬프고 화나고 이렇게만이 아니라 그 사랑할 때의 아름다움, 희망, 밝은 빛 이런 거를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사랑이 끝나면 그냥 끝난 그 상태로 이야기를 끝맺고 싶습니다. 아픔, 슬픔, 분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삶이지 사랑하는 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도 일기 쓰는 마녀였습니다. 또 주저리 또 그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기쁜 사랑, 행복한 사랑을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쓰는 마녀였습니다. 충주에 사는 일기 쓰는 마녀입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